많은 분들이 댓글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JP모건의 행보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기는 싸움이냐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이걸 세계의 대결이라고 포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 경기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뒤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다. 이 쇼에 속아 넘어가는 건 오직 뉴스만 보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관객인 우리 개미들 뿐이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JP모건이 SEC에 제출한 서류, 그 깨알 같은 약관 속에 숨겨진 악마의 디테일을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와 JP모건이 비트코인 상품을 냈네, 비트코인 24만 달러 간대 라는 헤드라인에만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날짜와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이 상품 설명서에는 아주 교묘한 조항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만약 이 날짜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들이 정한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JP모건은 이 상품을 조기 상환해버립니다. 즉, 투자자에게 약속된 돈만 딱 던져주고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에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폭등해버리면 JP모건은 어이구 존나 올랐네, 여기서 끝내자 수고 하고 상승분을 잘라먹겠다는 뜻입니다. 즉 2026년 말까지의 상승은 그들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먹을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함정은 그 반대 상황에 있습니다. 약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 2026년 말에 가격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만기는 2028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1.5배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자, 이제 JP모건 데스크에 앉아있는 트레이더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이 상품을 팔아서 최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판을 짜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2026년 말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을 철저히 짓눌러야 합니다. 시장을 지루하게 만들고 공포를 조장해서 가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6년 조기 상환을 피하고 만기를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그들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24만 달러 간다며 장기적인 희망 고문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당장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돈줄을 끊고 지수에서 퇴출된다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작전이 과연 JP모건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이번 JP모건 상품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입니다. 월가의 제왕 JP모건과 자산시장의 황제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으로 흘러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MSTR 주식의 마진을 없애버리고 공포를 조장해 자금줄을 끊어버린 뒤 그 돈이 블랙록의 ETF와 JP모건의 채권으로 흘러들어오도록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오르는 게 싫은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와씨, 2016년까지 누른다고? 뭐야, 그럼 시즌 종료 맞잖아, 조졌네 하실 텐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JP모건이 아무리 날고기는 월가의 제왕이라도 미국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지구상의 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1등을 뺏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띄우겠다는데 일개 은행이 2026년까지 가격을 누른다 불가능합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품의 본질은 꽃놀이패입니다. 국가가 띄우면 조기 상환으로 수익을 독점하고 시장이 죽으면 만기 연장으로 물량을 챙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들이 MSTR을 공격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선언하기 전 아직 혼란스러운 이 틈을 타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여러분의 손에서 뺏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이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6,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들의 숨겨진 감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조건이 이렇게 불리하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미친 기관이 이따위 상품을 산다는 거야? 바보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상품을 사는 건 수백조 원을 굴리는 거대 연기금과 헤지펀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불공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거대한 통제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뒤에서 공모하여 암호화폐 생태계를 불법적으로 질식시키려는 작전입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총기 제조사, 마리화나 사업, 심지어 오일가스 생산자들까지도 리스크라는 명목으로 은행 계좌를 강제로 폐쇄하고 송금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금융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송금을 할 수가 없고 수탁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은행이 비트코인 냄새만 나도 계좌를 닫아버리니까요. 그들은 돈이 있어도 비트코인이라는 현물을 살 수 없는 거대한 규제의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월가 내부에서는 이를 통하여 못된 소녀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금융권의 일진놀이라고 비꼽니다.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기업들에게 너희는 우리랑 겸상할 수 없어라고 배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JP모건이 쓱 다가와서 악마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현물은 못 사시죠? 계좌 막혔으니까요. 하하하, 불안해서 잠도 안 오시죠? 크크. 대신 우리 JP모건과 블랙록이 보증하는 이 채권은 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안전한 금융상품이거든요. 죽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통제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S&P와 MSCI 같은 인덱스 카르텔입니다. 최근 S&P 500 편입 심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샌디스라는 기업은 보란듯이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압도적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지금 S&P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기가 찹니다. 상당수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좀비 기업들입니다. 월가에서는 이걸 PIK, 즉 이자 대신 빚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연명시킨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월가의 대출 상품에 목줄이 잡혀서 이자나 바치는 노예 기업들은 건전하다며 받아주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위험하다며 내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현재 MSTR 주식은 순자산 가치, 즉 그들이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됩니다. 시장은 1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갖기 위해 기꺼이 3달러를 내고 MSTR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일러는 이 프리미엄을 이용해 비싼 주식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회사 가치가 오르고 주가가 또 오르면 주식을 더 찍어서 비트코인을 또 삽니다. 월가는 이걸 무한머니 글리치라고 비꼬지만 사실 이건 월가 은행들이 그동안 독점해온 IPO와 유상증자 수수료라는 밥그릇을 걷어차는 혁명입니다. 기업이 월가은행의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 스스로 화폐를 발행해 자본을 증식하는 꼴을 그들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MSTR을 지수에서 배제하고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깎아내리며 너희는 제도권이 아니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겁니다. 좀비 기업을 거느린 자신들의 빈놀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천하의 마이클 세일러가 월가 짬밥만 30년 넘은 그가 JP모건과 S&P가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는데 정말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최근 월가 루머를 기억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일러 입장에서 자신의 회사가 영원히 이단화로 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진 국가 전략 기업이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게 바로 MSTR이 영생하는 길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JP모건이 주가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은 세일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부나 거대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가격이 싸야 합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서 가격을 눌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퍼즐이 맞춰집니다. 결국 이 싸움은 성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JP모건은 싼값에 물량을 넘겨받아 수수료 장사를 하고 세일러는 국가 권력과 손을 잡아 회사의 가치를 지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쇼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JP모건의 상품 설계도 안 먹히고 S&P의 인덱스 배제도 안 먹히고 심지어 정부의 인수 작전마저 실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높게 폭등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들이 꺼낼 마지막 카드가 11월 27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거래소 셧다운입니다. 지난주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유는 고작 데이터 센터 냉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일까요?
하필이면 그 순간이 언제였냐? 바로 은 가격이 역사적 저항선인 $55를 뚫고 미친 듯이 폭등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월가 세력들이 향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 가격을 눌러왔는데 현물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 통제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돈을 갚는 대신 그냥 게임기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화된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JP모건은 2026년까지 시간을 끌며 여러분의 물량을 뺏으려 합니다. 그들은 금리와 규제, 심지어 여러분의 공포심까지 계산하여 이 거대한 금융 매트릭스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제 영상을 보시면서 빨간 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그들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하지 못한 유일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진짜 비트코인을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 아닐까요?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수록 귀를 닫고 본질을 보십시오. 부디 이 외로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구독자 수가 귀여운 수준이었는데 여러분의 화력 덕분에 벌써 6,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 정예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파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영상 속에 담지 못하는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나 인사이트들 중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일기장 같은 공간입니다. 유료 회비 없으니 편하게들 들어오세요. 대신 입장료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걸로 받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내와 확신의 보탬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인사이트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